결혼해서 아이 둘 낳아 기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직장 알아보느라 버스 타고 이곳저곳 누비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다니기는 참 수월한 것 같아요. 풀려서 좋긴 한데 저희 남편도 최근에 나사가 제대로 풀려버려서 아무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새까맣게 잊고 지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정말 동물이 되어버린 줄 알았네요. 저랑 남편 둘 다 38살입니다. 서로 동갑이고 워낙에 말이 잘 통해서 그런지 뭐든 다 불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그리고 최근에 싸움까지도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거든요. 큰애는 중학생이고 작은애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주변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무척이나 빠르긴 하죠. 큰애를 제가 22살에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낳아버렸고요. 당시 남편은 군 생활 중이었는데 날마다 전화로 징징거리고 난리를 치길래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면회 한번 갔다가 의도치 않게 저도 애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아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저는 최전방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마 다른 엄마들보다 조금은 더 애국자일 겁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저희 집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고요. 제가 집안에서 유일한 딸인데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첫째라고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이 20살 되자마자 스타트를 화끈하게 끊어버렸으니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그날 곧바로 남편이 있는 군부대까지 찾아가셨었고 그때가 훈련기간이어서 망정이지 그때 우리 아빠 만났으면 아마 병원에 입원한 채로 전역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긴 했어요. 부대에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다음날 휴가 받아 나오더니 남편이 과일 상자를 들고 군복을 입은 채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이 낳고 싶다고 결혼도 하고 책임지겠다며 앞으로의 본인 인생에 대해 또박또박 말하는데 22살짜리 남편이 어찌나 믿음직스러워 보이던지 아마 부모님은 기가 차셨겠죠. 그래도 완전 대책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기술이 있긴 했거든요. 지금 남편은 정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자동차 정비소를 하나 하시는데 남편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 그런지 자격증도 여러 개 있었고 군대에서도 자동차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모습에 홀딱 빠져서 저도 아이 낳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긴 합니다. 철없던 시절이긴 했지만 솔직히 좋긴 좋았어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장밋빛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 챙기나 아이 챙기랴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다가 둘째까지 생기고 지난 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쏜살같이 흘러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버님이 운영하던 카센터를 이어받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댁과는 왕래가 잦았습니다. 도시락도 만들어서 해드리고 저도 옆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어머님도 손주들 봐주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죠. 시댁이 불편하긴 해도 도와주신 건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해하며 살았고요. 어머님 회갑 때는 200만 원이 넘는 팔찌도 번쩍이는 걸로 하나 마련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못 해드리고 지나갔어요. 그때 시기가 남편 카센터가 어려워졌을 때라 조촐하게 생일잔치만 해드리며 넘어가긴 했지만 당연히 저도 딸인데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친정아빠 칠순 때 예전 일까지 한 번에 다 나와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정이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저도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남편 카센터도 잘 되는 중이라서 저희 남편은 주로 외제차를 수리해 주는데 손님들이 꽤나 많이 왔었거든요. 요즘 길거리에 보면 외제차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편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한탄하듯 그러는데, 아니 요즘은 나이 어린 사람도 그렇게나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나는 그 나이 때 외제차는 꿈도 못 꿨는데 시대가 변해서 부자들이 많이 늘었나 봐. 나만 빼고 다들 돈이 넘쳐나는 것 같네.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수리하다가 손님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집에 와서 막 한숨을 쉬며 있는 것들이 더 난리라고 혼자 막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자동차 수리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기계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상대해야 하니 저도 옆에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죠. 내 남편 주변엔 다 고장난 것들 뿐이구나 싶고, 기계도 고장난 기계만 상대하고 사람도 고장난 사람만 상대해야 하니, 기계는 수리하면 그만인데 사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고장난 사람 상대하면서 남편이 자꾸 상처받는 것 같아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동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옆에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좋은 걸로 사라고, 이제 중고차 그만 타고 외제차로 뽑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 표정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고, 퇴근해서 오는 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목표가 생겼으니 일할 맛도 났겠죠. 그 뒤로는 한숨 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모으더라고요. 그 뒤로 술 한잔 마시지도 않았고요. 어찌나 쥐어짜며 모으던지 하다 저희 친정아빠 칠순 앞두고 제 앞에다가 30만원짜리 봉투를 내려놓는데, 처음엔 그 돈이 무슨 용도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무슨 돈이냐고, 나한테 왜 30만원을 주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다음 주 장인어른 생신을 하면서 어른들은 선물 사서 드리는 것보단 현찰을 좋아하시잖아. 아까 가게 마치고 오는 길에 생각나서 뽑아온 거야. 서랍에 잘 뒀다가 나중에 드려. 하는데 그땐 정말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뒤집어 쓴 마스크팩이 혼자 말라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저는 그 봉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돈 봉투 뭐냐고 했더니 했던 말 또 하게 만든다며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는 건 아냐고,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을 텐데 갑자기 30만원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며 저도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 얼굴을 흘끔 보더니, 당신은 돈 안 벌잖아. 지금 쉬고 있잖아. 돈도 안 벌면서 얼마짜리 선물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형편에 맞게 해야 선물이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뭐가 그리 특이하다고 유난인데. 듣자마자 저도 어머님 팔찌 선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읊어줬는데도 남편은 당당했어요. 자기가 번 만큼 거기에 맞게 선물해드린 거고, 저는 돈을 안 벌고 집에서 아이랑 있으니 거기에 맞게 선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나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한판 뒤집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그러대요. 우리 가족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도 아버지 칼센터 이어받아서 가능한 건데, 산수를 못하면 염치라도 있으라고. 그럼 중간은 간다고. 우리 애들 공부 봐줄 때 산수는 안 가르쳤냐고 하길래 그 순간 지난 내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불처럼 끓어오르던 제 속이 갑자기 얼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30만 원도 너무 많으니까 괜찮다고 29만 원 거슬러 줬습니다. 남편은 돈 봉투를 받아들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죠.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당신 짐들은 나중에 카센터로, 당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카센터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 시간에 나가기는 어딜 나가냐며 따지길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고 있냐고. 우리 둘째 낳고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단칸방에서 쫓겨났을 때 친정아빠가 해준 집 아니냐고. 아무리 10년이 더 된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시댁에서 물려준 카센터는 시도 때도 없이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우리 아빠가 해준 신혼집은 새까맣게 잊을 수 있냐고 했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 입고 온 외투를 발로 쓱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카센터로 가라고, 거기서 지내라고. 15년 동안 쌓인 덧셈 뺄셈 당신이 말한 산수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이 지금 7억이 넘는데 요즘 이자 넣고 한번 돌려봐. 한 달에 600은 좋게 넘게 내야 될걸. 당신 한 달에 얼마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무슨 30만 원. 얼마나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으면 그딴 액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술술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불효자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일단 당신 짐부터 정리하자. 그게 순서 같네. 나사가 풀렸으면 쪼여야죠. 그러다 헛돌면 뜯어내야 하고요. 저도 남편 뒤에서 어깨 너머로 본 시간이 얼만데 다음날 애들은 곧바로 친정으로 보내놨고 남편 짐 정리해서 휴대폰 충전기 하나까지 싹 담아다가 카센터 앞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그때부턴 남편도 애가 탔는지 연락도 자주 하고 틈만 나면 집에 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구하느라 저도 바빴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 남편이 아파트 앞에 멀뚱히 서 있는 게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금팔찌를 손에 쥐고 마구 흔들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께 선물한 것보다 더 비싼 거라며 300만 원이 넘는 팔찌라며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길래 지금 누구 칠순잔치인 줄 알고 있냐고 우리 아빠는 팔찌 같은 거 평생 차본 적 없다고 말하고는 곧장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빠께 전화가 온 겁니다. 박서방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빨리 와보라고 하시길래 자동차에 뭘 쓰는 거라고 하셔서 무슨 선물을 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놀라나 싶어 친정집으로 가봤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친정아빠는 기분이 엄청 좋으신 듯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아빠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집 밖으로 다시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앞 주차장까지 함께 갔는데 너무 놀라서 저도 할 말이 없었네요. 남편이 자동차를 사왔더라고요. 새 차는 아니고 중고라고 하는데 저도 자동차는 자주 봐서 대충 알잖아요. 오래된 중고차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자동차 같았습니다. 아버님 장 보러 가실 때 타고 다니시라면서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새 것같이 고쳐드릴 테니 마음 푹 넣고 타고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사가 어느 정도 조여진 것 같았어요. 뜯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남편 짐가방에 다시 들어왔고요. 남편도 거의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저보고 미안하다고 수십 번도 넘게 말하며 자기가 자동차에 빠져서 잠시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후회한다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친정아빠께 연락 와서 자동차 다시 가져가라고 운전 안 한 지도 오래돼서 할 일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친정집 앞에 세우더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날이 더 풀리면 제주도로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자동차는 그때 가져오는 걸로 남편하고도 이야기해놨습니다. 남편도 이번에 많이 느꼈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저도 느낀 점이 많거든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아르바이트 말고 저만의 일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려고요. 사무직 같은 건 어렵겠지만 요즘 세차장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나 좀 배워보려고 해요. 뭐가 되었든 저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